자, 우선 gx라고 하는 게 지금 보는 바같이 fx 곱하기 f'x로 되어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보는 바같이 이차함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차함수에다가 빨강색으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되고요. 이 이차함수의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의 합자체가 어떻게 2가 된다라고 했었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지금 보는 바같이 fx라고 한 녀석을 이렇게는 쓸 수가 있겠죠. x-알파에다가 어떻게 x-베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한 녀석 자체가 지금 보는 바같이 어떻게 그 합이 2다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의 중점에 해당되는 2로 다시 나눴을 때는 어떻게 1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녀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x-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n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지금 gx라고 한 녀석을 먼저 판단을 한번 해볼 건데 기존에 지금 보는 문제 fx라고 한 녀석에다가 곱하기 f'x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별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선 하라고 하는 대로 f'x라고 한 녀석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전개를 해서 미분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얘를 미분을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2 곱하기 x-1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보는 바같이 2차 함수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기가 x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녀석이 알파고 이 녀석이 베타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의 중점에 해당되는 대칭축은 어떻게 여기 1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보다는 크고 1이 그리고 1은 어떻게 베타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명확한 선후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gx라고 한 녀석을 이제 다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 건데 결국에는 어떻게 2에다가 다시 어떻게 x-알파 그리고 어떻게 x-1 그리고 x-베타다 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hx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값의 gx라고 했으니까 g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어떻게 x축 밑에 있는 것을 어떻게 대칭을 시켜야 된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지금 보는 바같이 알파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자,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알파와 베타의 중점에 해당되는 녀석이 1에 해당이 되니까 실제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알파에서 1까지의 길이와 1에서 베타까지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최고창의 개수가 2인 어떻게 양수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x축 아래쪽을 어떻게 위로 올려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보는 바같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좀 예쁘게 그리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y 4x 플러스 k라고 한 녀석과 그 다음에 hx의 어떻게 위치 관계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었고 두 녀석이 만나는 점의 교점의 개수가 5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의 최소값 자체는 어떻게 k가 0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0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0 자체는 알파와 1 사이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여기에 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통과를 해서 4분의 1 x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라고 할 수 있냐? 0을 통과를 하게 되면 k가 0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x라고 한 녀석과 5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는 것이 0이 이렇게 있게 되면 그때의 최대 개수는 지금 보는 것이 하나, 2개, 3개, 4개밖에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 그때의 k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감을 잡으셨겠지만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디? 정확하게 여기. 이유는 뭐냐면 만일에 0이라고 한 녀석이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 이때는 5개의 점을 어떻게 만들어 쓸 수는 있지만 지금 보는 바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봐봐. 요렇게 접하게끔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비교를 해봤으면 하는 건 뭐냐면 0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렇게 통과를 시키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넷, 5개를 만들어 줄 수가 있더라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 중에서 어떤 것이 최소입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알파 자리가 0인 경우가 최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K라고 한 녀석은 절편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이 지금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K값이 더 커졌을 때 어떻게 위에 있는 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알파가 0이다. 그러면 결국엔 베타라고 한 녀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야, 얘는 결국엔 어떻게 2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최소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졌으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만일에 이 녀석보다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5개의 점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접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최대값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운 대로 그대로 어떻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여기에 접하고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을 뭐라고 하면 돼? T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편의상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여기 만나고 있는 이 점에서 이 접점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어떻게 해요? 두 교점의 평균 변화율이 4분의 1에 해당이 될 것이고, T에서의 미분계수 자체가 어떻게 된다? 마찬가지로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 보통 이런 문제를 풀게 되면, 급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얘를 T야, 얘가 T인데 T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때 이 함수값은 뭐라고 해야 되니? 뭐라고 해야 돼? GT야? 아니지, 마이너스 GT라고 해야 되지. 맞습니까? 이유는 뭐야? 대칭을 시켰기 때문이지. 왜?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 밑에 있는 녀석을 위로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GT지. 맞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것이 4분의 1의 x 플러스 k라고 했는데, 이때의 y, 그러니까 이때의 x절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4분의 1의 x 플러스 k라고 한 녀석이 0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양쪽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x라고 한 녀석은 마이너스 4k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절편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여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4k, 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 우선 첫 번째 식을 한번 세워볼게. 첫 번째 식은 뭐냐면 t, 마이너스 gt에서 마이너스 4k, 0까지 어떻게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결국에 t에서요 빼기,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가 되겠죠. 4k 그 녀석 분에 마이너스 어떻게 돼? gt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왜? 마이너스 gt 마이너스 0이니까 마이너스 gt라고만 쓰면 된다라는 소리야. 어떻게? 요 점과 요 점의 평균 변화율 자체가. 맞아? 그리고 여기가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거야?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t에서의 미분계수 자체가 4분의 1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이 녀석 지금 대칭을 시킨 녀석이 마이너스 gx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를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g'의 t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풀이에서 조금 벗어나게끔 제가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을 좀 할게요. 이유는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해가지고 이것저것 집어넣는 게 귀찮기 때문에 차라리 어떻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과 미분계수가 서로 같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풀이를 할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예전에 또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번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2번식은 지금 보는 바지 요 녀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갑시다. 어떻게 갈 거냐면 금방 될 수 있겠다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gt 프라임, 그러면 GT라고 한 녀석이 뭐야? 이 녀석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알파라고 한 녀석은 0이고요. 그리고 베타라고 한 녀석은 2라고 했었어. 그래서 GX라고 한 녀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 GX는 2의 X에다가 다시 어떻게? X-1에다가 X-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자, 저는 실수를 할까봐 염려가 돼서 이렇게 다 써드릴게요. 자, 3의 X에다가 플러스 어떻게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전개를 하게 되면 뭐야? 2의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의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의 X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야? 얘를 미분을 하자라는 거가 되겠지. 자, 미분을 하게 되면 6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의 X에다가 다시 플러스 어떻게 4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요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둘 거냐면 우선은 쉬운 쪽으로 먼저 갈 거예요. 자, 요 녀석 계산부터 우선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G'의 T라고 했으니까 T의 값 집어넣을 거고 앞에 마이너스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6의 T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2의 T에다가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1입니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맞습니까? 자, 양쪽에다가 4를 곱할 건데 24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변으로 보내버리면 24t의 제곱에 해당이 될 것이고 얘는 48인데 우변으로 또 보내버리면 마이너스 48t 그리고 어떻게 4, 4, 16이니까 어떻게 얘는 플러스 16 자, 지금 보는 것 같이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처리를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좌변으로 보내버리면 뭐가 된다라는 거야? 아,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 녀석을 7로 이렇게 해서 바꾸고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이런 거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나오면 대략적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요? 근데 지금까지 풀이를 한 과정 속에서 틀린 것은 없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하고 다른 것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떤 거? 이 녀석부터 좀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상당히 지금 되게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머리를 굴려봐야 될 것 같은데 가볼게. 자, 우선 얘부터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어떻게 4에다가 GT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퀄 T 플러스 어떻게 4K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8에다가 그 다음에 t다라고 쓸 수가 있고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t에다가 플러스 2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고 얘가 t 플러스 4k다라고까지 완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불현듯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식과 이식 중에서 이식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수학상에서 비슷한 내용을 이제 했는데 어떤 거냐면 얘를요 이렇게 갈게요. 어떻게 갈 거냐면 양쪽을 그냥 24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t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의 t지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24분의 17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이퀄 0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식 자체를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라고 쓰시고 마이너스 t에다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녀석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 녀석 대신에 마이너스 24분의 17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4분의 17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서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t에다가 다시 플러스에다가 2에다가 24니까 24분의 48 48에서 17을 빼게 되면 뭐지? 31?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플러스에다가 24분의 31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중간중간 계속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8t에다가 다시 어떻게 마이너스 t에 그 다음에 플러스 24분의 3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 이퀄 지금 보는 것이 t 플러스 4k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전개할게요. 전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 그러면 8t의 제곱이죠. 마이너스에다가 얘랑 얘를 곱하면 뭐가 되냐 8, 3, 24니까 3분의 31에 t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죠. 자, t라고 한 녀석 왼쪽으로 보내버리면 3분의 어떻게 34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혹시 틀리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얘가 4K에 해당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8T의 제곱 역시나 되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양쪽에다가 3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8T의 제곱에다가 3으로 나누면 16에다가 T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3분의 어떻게 17 이퀄 0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8t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6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7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 녀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속 차수를 어떻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까?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또 확인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서도 지금 보는 바같이 이 녀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t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막바로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현장에서 내가 만약 그렇게 푼다라고 하게 되면 결론이 정확하게 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안에 내가 전체적인 풀이를 다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담감 속에서 우선 그 문제는 포기했을 것 같아. 그렇게 풀 거였으면.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데 16에다가 다시 t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34 t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7이 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 계산을 하게 되면 뭐야? 3, 6, 18, 48에다가 3분의 48에서 그 다음에 얘를 빼면 뭐가 되냐? 48에서 3, 6, 18이니까 12? 14가 되지. 그치? 14.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7. 맞습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두둥. 이거 걱정되네, 갑자기. 얘는 어떻게 돼? 3분의 14. t에다가 마이너스 17. t라고 한 녀석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개수가 짝수에 해당이 되니까 인수분해 하셔도 상관없고 24로 묶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 구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동안에 계산은 됐습니까? 어떻게 되지? 1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루트 24분의 루트 7 되는 거 맞니? 맞아? 맞아요? 됐어요? 자, 그런데 봐봐. 야, 이 t의 값 자체가 지금 1보다 큰 수 맞지? 맞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를 선택해야 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플러스를 선택을 해야겠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녀석을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보자. 분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게. 분자는 14에다가 자, 전개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루트 24분의 14 루트 7이야. 여기까지 납득이 됐니? 그리고 마이너스 17이 이렇게 나온단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먼저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다. 플러스에다가 얘는 뭐가 돼? 2 루트 6 나오는 거 맞아? 그리고 어떻게? 14 루트 7 맞니? 27 그리고 루트 6으로 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니? 루트 6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3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6분의 그 다음에 어떻게? 7 루트 42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할까? 갑자기 계산이 난잡해졌는데 결국에는 이 녀석을 6으로 다시 묶었을 때 마이너스 18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7 루트 42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결국에는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 맞지? 3이 있었으니까 분모에. 근데 이 녀석이 뭐였어? 4K였어. 그러면 4로 다시 나누게 되면 뭐가 돼? 이 녀석은 여기다 곱하기 4. 4, 3, 12 곱하기 6을 하게 되면 72 나오는 거 맞죠? 분모는 우선 맞춰졌어. 그러면 그 앞에 있는 7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점으로 해서 뒤에 있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18. 맞아? 그러니까 7 더하기 18은 어떻게 되는 거야? 25가 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25 나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은 없어. 직접 때려박아도 그렇게 해서 풀었다고 해서 무식하다, 뭐 이건 잘못된 풀이야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질수록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직접 현장에서 푸는데 너무 부담감이 되니까 지금과 같은 방법도 한번 어떻게 고려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